안녕하세요. 기코목의 편안함을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비인후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쉽게 설명하는 Ear, Nose, Throat, 줄여서 EN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비인후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비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특히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각각 비염에 대한 치료를 얘기를 해보려 하고, 특히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각각 치료에 의한 장점과 그 한계점, 단점 또한 같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염이란 코 안에 점막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 점막이 염증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 후비루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염은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염 중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 흔히 알려진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화수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등 어떤 동물들의 비듬 등으로 인해서 코에 점막이 알레르기 반응, 즉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요. 이와는 원인이 다른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대표적으로 온도 습도에 코가 반응하는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직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비염,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향수 같은 향기에 반응하는 비염도 있고, 그리고 감기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성 비염, 그리고 호르몬, 음식 등으로도 생길 수 있는 비염 등이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보통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를 먼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내 비염을 만드는 원인들을 피하는 게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회피하는 거고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감염이 생기면 감염을 치료하면 되고, 냄새가 힘들게 하면 냄새를 없애거나 피하면 되고, 어떤 온도 습도가 힘들게 하면 그 온도 습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직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피할 수 없으면 일단 약을 먹어야 됩니다. 콧물이 나면 뭐 콧물 안 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콧물 약을 먹고, 뭐 온도 습도에 의해서 콧물이 줄줄 흐른다면 그 비루라고 하는데, 콧물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증상을 없애는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즉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재채기가 난다, 그럼 재채기가 안 일어나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콧물이 흐른다, 그럼 콧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약 혹은 콧물을 막아줄 수 있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내가 그 증상에서 좀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증상에 맞춰 치료하는 것을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 비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대증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못 고치니까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좀 아니고, 이비인후과 의사랑 잘 상의해 가지고 내 증상에 맞게 약이나 스프레이 등을 통해서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닐 수 있으나 컨디션과 내 면역과 내 체력에 되게 의존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막 아주 건강해지거나 체력이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증상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체력과 면역 증진을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과 상의해서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게 비알레르기성 치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비알레르기성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약 먹는 겁니다. 약의 종류는 많지만 그 효과가 뭐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나온 약들은 이제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뭐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대표하는 것들, 페니라민 같은 것들은 졸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 의사들은 처방을 많이 하지 않지만 최근에 나온 약들은 졸림을 많이 개선하고 증상 효과도 좋습니다. 뭐 약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간혹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 먹으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 먹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효과가 있을 때만 고쳐지는 거지 앞으로 비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약 먹는 것은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로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더 나은 치료는 코 안에 뿌린 스프레이, 흔히 말하는 나잘 스프레이입니다. 사람들이 약국에서 코가 막힐 때 스프레이를 사서 뿌리는데요. 그거는 코 막힘을 개선시키는 스프레이입니다.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좋아하지 않는 스프레이예요. 뿌리면 코 막힘이 뚫리니까 낫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진짜 많이 막힐 때 3, 4일 정도만 써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쓴다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지속 사용 시에는 점막의 위축, 나중에는 심하면 빈코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코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휘어서 구조적으로 막힌 게 생겨서 수술을 할 때도 그 스프레이를 오래 쓴 사람들은 수술 또한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코 막힘 스프레이는 너무 많이 막힐 때 하루 이틀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나잘 스프레이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보통 의사들 처방을 받아서 쓰는 스프레이고 거기 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하면 대부분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먹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코 안에만 뿌리는 거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만 잘 익혀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스프레이만 꾸준히 뿌린다?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비염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의 어떤 한계점은 내가 지금 비염이 생겼어. 그럼 지금 뿌린다?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 뿌리고 나서 보통은 3일, 4일 이후부터 증상 개선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요거는 미리미리 뿌려줘야 되고 매일매일 뿌려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스프레이 안에 그 스테로이드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도 있지만 이것들도 이제 계속 꾸준히 뿌려줘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약간 우리나라 이제 어떤 많은 환자분들의 특성상 약 먹는 거는 좀 쉽게 하는데 요 뿌리는 거는 조금 아직 습관화가 좀 덜 된 경향이 있어서 만일에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스프레이를 뿌려달라고 처방을 했을 때 이렇게 아주 이제 꾸준히 뿌려주는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 스프레이도 이제 매일 꾸준히 뿌리면 좋다. 근데 이것도 뿌리다가 멈추면 어느 순간 증상이 다시 생길 수 있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나잘 스프레이는 잘 뿌리는 적응을 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 증상 개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뭐 근본적인 혹은 좀 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비염에서 해방될 수 있게 약도 안 먹고 스프레이도 안 하고 해방될 수 있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근본 치료라고 불리는 설화 면역 치료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피하 면역 치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설화 면역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화 면역 치료가 뭐냐? 쉽게 말해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를 혀 밑에 매일 조그만 정으로 넣어서 녹여서 매일 넣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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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다 보면 몸에서 그거에 조금씩 적응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항체가 생겨서 그게 들어오더라도 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몸에서 방어력이 생겨서 그게 코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전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그래서 알레르기의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치료를 하고 6개월 이상 필요하고, 보통 3년에서 4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근본 치료가 되는데, 이 효과는 보통 7년, 8년 정도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는 만 6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꽤나 안전한 치료고요. 물론 첫날은 병원에서 넣어서 큰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집에서 자가로 매일 투약하는 걸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로 알려져 있고요. 뭐 단점으로 이렇게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근본 치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뭐냐? 이제 이게 모든 알레르기를 다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거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만 유일하게 치료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게 진먼지 진드기에만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치료는 매우 좋으나, 내가 강아지에도 알레르기가 있고 꽃가루에도 있다면, 물론 이제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다른 항원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만 있다, 그럼 이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이 이제 몸에서 항체를 직접 내가 만드는 알레르기 근본 치료였다면, 그거와는 달리 이제 만들어진 항체를 몸에다 주사해주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스토블린이라고 불리는 요 주사 치료인데,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고 합니다. 히스타민을 좀 작용을 안 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 항체를 직접 주사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거나 없애는 원리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진먼지 진드기만 있다면 근본 치료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막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에 한꺼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3에서 4주 동안 매주 맞고요.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즉, 이 치료는 많은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어떤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명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효과가 있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준다면 어떤 좋은 알레르기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많은 알레르기에 대한 내가 반응이 있다, 거기서 주사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부분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좀 쉽게 설명하면 알레르기 치료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염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술로 비염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수술로는 비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데, 내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인데 그거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알레르기가 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비염 수술의 목적은 뭔가요? 이 알레르기나 혹은 비염 등으로 인해서 코 안이 구조가 바뀌어서 코막힘이 동반됐을 때 그것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콧살이 부어 있어서 그거를 줄여주거나, 오래된 비염으로 해서 코 안에 구조가 바뀌어서 코가 막힌다면 수술을 통해서 그 구조를 개선시켜서 코막힘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코막힘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비염에 대한 증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수술은 아니고, 비염에 의한 증상들을 많이 줄여주거나, 특히 그 중에서 코막힘은 완전히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수술은 비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코막힘을 개선시켜서 비염에 의한 증상들을 줄여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비염 수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제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기대 부탁드립니다.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